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쪽이 되겠습니다. 적정 유동성을 계산을 했고, 이제 관리 방법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뭐 연습 문제 이걸 좀, 이거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적정 유동성을 계산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유동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시적인 여유 작업, 그러니까 여윳돈이 생긴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분실 위험 때문에 그러나요? 안정성을 고려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통해서 적절한 수익을 발생시킨다 되죠. 당연히 그러겠죠. 여유 자금이 생겼으면은. 그리고 그냥 뭐 바로 이제 경영자 입장이라면은 바로 이제 뭐 돈을 다시 또 어디 쓸 일이 생기고 그런 거 다 이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뭐 돈을 다시 사용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뭐 적어도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여유가 좀 있다라고 되면은 이제 유가증권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사놓는 것도 되겠죠. 물론 이제 손실을 볼 위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은, 조금 더 기간적인 여유, 한 1년, 2년 여유가 있다면은, 뭐 부동산을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금 부족해요. 적정 유동성의 범위를 미달한다. 그러면은 돈을 채워놔야겠죠. 어떻게든지. 근데 채워놓는다는 얘기가 외부로부터 빌려오거나 아니면은 직접 유가증권을 발행한다.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회사채,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 부족자금 파악하는 거는 자금 수치표를 작성해서 파악한다. 들어오는 돈, 나간 돈 뭐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회계에서 작성을 하는 기본적인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엔 자산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 부분은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투자한다. 그 여유 자금 운용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 부채하고 자본은, 부채라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사채. 이게 이제 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그건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은 자금의 조달 측면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은 자금이 운용하는 측면이 됩니다. 요거 이제 재무관리 측면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요거는 이제 내용이 조금은 많습니다. 교재 11쪽부터 나가는데, 뭐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요건 내용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뭐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 계산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연습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리에 적정 유동성을 계산하시오.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여러분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질 않았는데. 자, 요거를 좀 기락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와서 팔고 대금 받고, 사와서 사온 대금 갚고 팔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하고. 그래서 사와서 팔 때까지가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되는 거고요. 팔고 나서 돈 받을 때까지가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온 다음에 외상매입금 갚는 게 이게 매입채무 지급기간이 되고요. 그래서 현금 회수기간은 돈 갚는 날부터 돈 받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보유기간 더하기 매출채권 회수기간 빼기 매입채무 지급기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재고자산이나 그 다음에 뭐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 이건 전부 다 일단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규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매출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뭐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액, 이제 판금액이니까 요거는 매출원가로 계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 회수 기간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일일 매출액 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적정 유동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슬라이드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재고자산이 240원, 360원. 평균 구하는 거죠. 매출채권은 180원, 200원. 그리고 매입채무는 260원, 320원. 순매입액이 있고 단기 순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부터 계산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이제 재고자산 평균부터 구해야죠. 재고자산 평균. 평균하면은 240원, 360원에서 600원이니까 평균 300원이 됩니다. 재고자산 300원. 그리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순매입액 240원에다가 1320원만큼 있었고요. 다 팔고 나서 남아있는 게 360원이니까 240 더하기 1320원 빼기 360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되죠. 그 매출원가 나누기 아까 요거 재고자산 300원이라 했습니다. 300원. 300원 해주면은 회전율이 나오죠. 회전율이 나오면은 몇 회전이 나온 거죠? 그럼 365 나누기 몇 회전 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매출원가 240원 더하기 1320원 빼기 360원. 240, 1320, 360. 그래서 매출원가는 1200원이고 연평균 재고자산은 240원에서 360원. 그러니까 평균 300원. 1200원 나누기 300원이니까 평균 4회전. 그래서 좀 살짝 가렸네 이것도. 365 나누기 4 하니까 평균 91일.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매출채권은 여기 지금 뭐 매상매출액 여기 자료가 따로 나와 있죠. 1800원이라고. 매출채권 계산하면 되죠. 매출채권은 180원, 200원이니까 평균 매출채권은 190원이 되겠죠. 190원. 그래서 1800원 나누기 190원. 그러면 이제 회전율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365 나누기 회전율 하면 기간이 나오는 거죠. 자, 답을 보겠습니다. 연평균 매출채권은 190원이고요. 매출채권 190원.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매출채권 보유기간입니다. 190원.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연간 외상 매출액. 그냥 요 순매출액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규제에서는 이제 외상 매출액 가지고 하니까 1800원 나누기 190원 했더니 1년에 9번을 회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9번. 1년에 9번을 회수하니까 가지고 있는 기간은 그 매출채권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365 나누기 9 그래서 41일. 41일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입채무 회전율입니다. 매입채무는 260원, 320원. 그러니까 580원이니까 이거는 280원이 되나요? 290원. 290원이 되죠? 260원, 320원에서 29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로 하면 되죠? 아까 계산한 매출원가. 240원, 1320원, 360원. 240원, 1320원, 360원. 그래서 매출원가 나누기 매입채무 평균 하면 회전율이 나오죠.
그리고 365일에서 나누면 기간이 나오죠. 자, 답을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원가. 아까 계산한 거죠. 240원 더하기 1320원 빼기 360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1200원. 1200원. 그리고 연평균 매입 채무는 260원하고 320원이니까 290원. 그래서 회전율은 1200원 나누기 290원. 1200원 나누기 290원. 그래서 회전율은 4회전. 회전율이 4회전이니까 아까 지금 이거 답은 또 가렸네 또. 365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럼 9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가지 재고자산 보유기간, 매출조건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현금 보유기간이 나오죠. 현금 회수기간인 거예요. 아까 저도 용어가 지금 입에 딱 붙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현금 회수기간이었죠. 현금 회수기간. 두 개 더해서 빼면 되죠. 그래서 현금 회수기간이 나왔죠. 현금 회수기간 91일 더하기 41일 빼기 91일. 회수기간 41일이죠. 그리고 매출액이 있으니까 2,100원. 하루 매출액은 365 나누기 2,500원 2,100 나누기 365 하면은 하루 평균 6원. 그래서 적정 유동성은 6원 곱하기 40일. 그래서 246원. 평균 246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좀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좀 온라인이라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고자산 보유기간,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 그게 날짜로는 3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매출원가 기준으로 하는데 그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외상매출액.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는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액. 뭐 앞에 순자 붙어 있는데 그냥 단기 매입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단기 순매입액 요거는 무슨 뭐 매입 할인이나 뭐 매입 애룰이 있거나 그거를 이제 뺀 금액을 얘기해요.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단기 매입액 또는 단기 순매입액. 그래서 기초재고자산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지금은 340원, 460원이니까 평균 400원이죠. 평균 400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340원 이거는 뭐 제가 좀 급히 암산은 안 되네요. 암산은 안 되는데 매출원가 나누기 400원 해주면 회전율이 나오고 그러면은 360원 나누기 회전율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죠. 280원, 300원이니까 290원이고 그리고 유상매출금이 1900원이니까 1900원 나누기 290원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채무 요거 같은 경우는 평균이 390원이죠. 390원. 390원이고 역시 매출원가 아까 계산은 매출원가 나누기 390원 해주면 회전율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365로 회전율을 나누면은 이제 그 지급기간이 나오는 거죠.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매출원가 340원 더하기 1420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460원 그래서 130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재고자산은 400원 그래서 회전율은 3회전 그래서 122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매출채권 회전율 마찬가지인데 매출채권 평균 290원 매출원가 아까 1900원 아니 외상매출금 가지고 가죠. 이거는 1900원 나누기 290원 하면 7회전 그래서 52일간 그다음에 이제 매입채무
매입 채무는 매출원가 가지고 했었죠. 역시 매출원가 가지고 그 계산은 매출원가하고 매입 채무 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300원 그리고 매입 채무는 390원 그래서 평균 3회죠. 날짜가 뭐 100 아까 20 며칠인가요? 그렇게 되죠. 자, 세 가지 이제 날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유동성은 날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일일 매출액이죠. 일일 평균 매출액 6원. 그 다음에 현금 회수 기간은 122일 더하기 52일 빼기 122일. 그래서 50일. 그래서 적정 유동성은 6 곱하기 52일에서 312원.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문제만 보시고 문제 보면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계산하는 거죠. 재고자산 보유기간,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입채무 지급기간, 그 다음에 현금 회수기간.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화면을 이제 여러분 이제 동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고 나서 답이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지금 계속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문제를 이렇게 많이 실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퀴즈까지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띄워놓고 일치정지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회수기간. 자, 다음 이제 자금 조달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좀 많기도 하고,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내용이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은 이제, 아까 2교시는 좀 길었고, 지금 시간은 조금 짧고 그러네요. 그래서 주제로는 이제 그 10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0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금 관리 부분은 이제 회계 담당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내용이 나오고 뒤로 가면은 이제 뭐 그 기본적인 회계 처리, 뭐 소액 현금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예금에 관련된 거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계장, 뭐 현금 출납장 그래서 이제 장부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직접 쓰는 일은 없어요. 그 회계장부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 직접 작성할 일은 없지만은 하지만 이제 회계 담당자로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이제 손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이 자금관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이해하는 것. 지금 여기 지금 낯선 용어들이 이제 뭐 적정 유동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용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개념 이해하는 거. 어쩌면 교과서 내용이 그 얘기죠. 전부 다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책 제목이 이제 자금 관리, 교과 과목 이름이 자금 관리잖아요. 그러면 자금이란 무엇인가, 자금 관리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되겠죠.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금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자금 관리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자금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지 많은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게 얼마인가, 어느 금액이 적정한 건가에서 적정 유동성이 나온 거고, 제일 먼저 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달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하는 게 나오는데, 투자는 이제 그 뭐 회계 담당자의 몫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경영자의 몫이죠.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에 다루는 게 이제 재무 관리 부분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이 교과서 다 끝나고 나서 그때쯤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적정 유동성 계산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도 이제 절반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이 이제 상당히 제한이 되죠. 뭐 학교 가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이제 친구 만나는 곳고, 그리고 이제 만날 장소, 시간 뭐 그런 게 굉장히 제약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강 잃지 않고, 뭐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온라인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